이런 기본적인 지키지 않아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납부 불성시 가산세와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가량 증여를 받은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차피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한 것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원칙은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 5천만 원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비과세가 아닌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증여했던 재산을 10년치를 합산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 증여 시점을 고려한다면 처음에 5천만 원을 증여했던 시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체했던 내역 등을 통해서 증여 시점을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과거에 이체했던 기록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있고 명확하게 신고를 해놓으면 과세 당국과의 분쟁의 여지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증여를 이미 하고 신고를 안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누락했던 증여건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는 있지만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죠. 따라서 과거에 신고를 누락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자금조달 서명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해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정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추가로 붙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자진 납부하거나 납세 고지가 발생한 날짜까지 일수의 10만 분의 25의 비율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1년에 9%가 조금 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신고 누락이 발생했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상담 의뢰를 주셔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거래물건이 조정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관련 증빙의 제출 의무는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증여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자금조달에 대한 서명 요청이 오자 저희에게 상담 의뢰를 주셨는데요. 확인해보니 자금조달 항목 중에서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는 증여거래가 있었고요. 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증여건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절세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방법보다도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양도소득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없어서 향후에 가산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건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신고를 해놓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명심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숙면과 꿀잠을 책임지는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